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 이상이 생겨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이라 약간 조명이 좀 환하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촬영할 때 모바일로 앱을 이용해서 찍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깔끔하고 피부도 되게 좋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아니, 실시간 해보니까 완전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앱을 이용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아이들은 분수를 어려워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첫째는 뭐냐면 분수가 가지는 이중성 때문이에요. 분수가 가지는 이중성. 자, 분수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분수는 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율이기도 합니다. 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분수 있잖아요. 전체분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3분의 2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전체가 항상 1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1이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은 진분수를 먼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3분의 1이 6개야. 그럼 3분의 6이라는 분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분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약분이 가능한 애들은 결국에는 자연수 2라는 수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수들은 정확한 양이 있는 애들이에요. 정확한 양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그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분의 6 같은 거는 자연수 1, 자연수 2 위에 이제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분의 7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수 1, 자연수 2, 그 다음 자연수 3 가기 전에 3분의 7이 찍히겠죠. 네, 이런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수로서의 분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중학생이 됐을 때 유리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에 플러스 부호가 붙으면 플러스가 양의 유리수가 되는 거고, 유리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이제 음의 유리수. 이제 이런 식으로 수의 체계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수가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수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분수로 표현한 거지. 표현 양식으로서의 어떤 분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비율을 분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비율을 언제 배우냐 이거. 정식으로 비율을 배우는 건 6학년이에요. 6학년에 비율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비율을 6학년 때 만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 비율의 형태를 만나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20의 2분의 1은 얼마니? 이런 거 할 때. 이거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했단 말이에요. 20의 2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을 반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되거든요. 20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0이라는 자연수처럼 얘가 수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만약에 과자를 20개를 갖고 있던, 수를 20까지 갖고 있던, 아니면 길이를 20cm까지 갖고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죠. 앞에 무엇이 있던 간에 그 애를 전체로 했을 때 그것을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율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크기죠. 자, 20이 있고 10이 있어요. 20하고 10을 비교했을 때, 나눗셈으로 얘를 비교한 거예요. 나눗셈으로 비교한 거죠. 10이라는 애는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에 해당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20의 2분의 1은 10이다. 이 말은 10은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밖에 안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걸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2는 6의 몇 분의 몇이냐. 이런, 제가 이제 사키나무를 2개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사키나무를 6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짜리가 3개가 모여야지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를 기준으로 하면 애들이 안 어려워해. 왜 안 어려워요? 자연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2를 기준으로 하면 6이 되려면 몇 배 하면 돼요? 3배를 하면 돼요. 이때는 B가 어떻게 돼요? 그냥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를 반대로 비교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2를 물어보는 거죠. 2를. 그럼 2는 6의 몇 배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2는 6의 몇 배니?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2는 6을 3개로 쪼갠 것 중에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는 6의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3분의 1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나요? 2도 표시할 수 있고 6도 표시할 수 있는데 3분의 1은 표시가 안 돼요. 그냥 칸의 크기로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몇 번을 잘라서 그 중에 얼마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율이기도 한데 이것의 특징을 정확히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얘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을 정식으로 알려준 게 6학년 때 와서 알려주니까 얘네들은 그동안 다 했던 건데도 굉장히 새삼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분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의 3배가 6이다. 그때 이 3배 얘도 B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배라는 것 자체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2는 6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니 선생님 3분의 1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곱하기는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자연스러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기 또 언제 가르쳐준다고? 6학년이 돼서야 가르쳐주니까 그 전까지는 대충 비벼댔던 거야. 사실은 몰랐는데 모르는지 모르는 채로 넘어갔던 거죠. 근데 6학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수로서의 분수하고 비율로서의 분수가 계속 섞여서 나와. 환장하는 거죠,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비율 그래프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해보세요. 100%가 있는데 사과가 100%가 200개예요. 사과 100%가 200개인데 내가 그 중에 30%를 친구를 줬어. 그러면 그거 몇 개니? 그런 걸 만약에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 중에 30을 줬으니까 100분의 30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과는 물론 얼마였죠? 제가 200개였나요? 금방 말해놓고 까먹어. 그럼 사과가 200개였는데 내가 100분의 30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과 200개는 개수란 말이에요. 이 100분의 30은 뭐냐 이거죠. 얘는 단위가 있나요? 단위가 없어요. 비율에는 단위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2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30하고 내가 10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30이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30이라는 것 자체의 비율은 동일하나 앞에 주어진 전체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수가 가지는 이중성.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야. 이거 비율이야. 이걸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파악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2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분수끼리 더했어. 또는 분수끼리 뺐어.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더하거나 뺀다는 거는 종류가 같거나 단위가 같을 때에만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이 단위가 킬로미터였다면 그 뒤에 더하는 애도 단위가 당연히 킬로미터였겠죠. 같은 단위일 때에만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라는 것은 수직선상의 위치를 점을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가질 수 있어요. 거리면 거리, 길이면 길이, 몸무게면 몸무게, 이런 식으로 단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쓰지 않아요. 네, 단위를 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체 개수에 따라서 양이 계속 바뀌는 그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50km를 갔어, 원래. 근데 50km를 가다가 원래 목표 지점은 50km를 가야 되는 건데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야.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타이어 펑크 난 지점이 전체 거리의 3분의 2에서 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거야. 그럼 50km를 전체로 했을 때 걔를 어떻게 한다고? 3등분을 낸 것 중에 2등분을 한 고지점. 두 조각 그 고지점, 그 지점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5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등분한 요 하나의 크기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50을 3으로 나눴으니까 한 20이 조금 안 되겠죠? 네. 그 정도 크기를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그거 두 덩어리쯤 갔을 때 딱 타이어가 펑크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캐. 난 300km까지 갈 거야, 원래. 원래 300km까지 가려고 했는데 3분의 2 지점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300km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게 100km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두 개야. 그러니까 100km가 두 번째 갔을 때 즉 200km 지점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럼 비율로 나왔을 때는 단위도 없을 뿐더러 전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계속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위가 없는 분수. 걔를 비율로 일단 치자. 이게 이제 가장 빠르게 구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가 가지는 이중성, 이것이 이제 분수를 어려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십진법과 미터법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분수를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m의 100분의 1이 1cm고 1m의 1000분의 1이 1mm고 1m의 1000배가 1km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분수들이 전부 다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1000배 다 이런 애들이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기준으로 했고 얘네들은 전부 다 소수로 바꿀 수가 있는 애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분수를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수로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소수가 아이들한테 훨씬 직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자연수하고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자릿수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수를 훨씬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십진법의 체계, 그 미터법의 체계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생활에서 분수를 쓸 일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실생활과 분수 사이의 거리는 100광년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 애들은 어떨까요? 미국 애들, 미국 애들, 영국 애들, 이런 애들은 걔네들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미터법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줄 알아요? 미터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프랑스하고 철천지 연수의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잖아, 영국. 걔네가 미터법을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미터법을 최대한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영국 사람들이 넘어갔던 데가 어디야? 미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의 제도를 굉장히 많이 그 도량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온스, 인치, 피트 이런 단위들, 파운드 이런 단위들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단위들은 십진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십진법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6분의 1, 25분의 1, 4분의 1 이런 애들이 막 수두룩 빽빽이야. 그런 애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 시절부터 분수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25센트짜리가 4개가 있어요. 1달러가 돼요. 그럼 25센트는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이런 게 다 비율이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활 속에서 비율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비율로서의 분수. 그리고 25센트처럼 그런 어떤 분수의 25센트를 내가 만약에 몸무게 같은 경우도 또는 피트나 이런 것도 보면은
분수를 수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십진법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분수를 쓰고 걔네들이 뭐 지금도 사용하는 말들 중에 뭐 쿼터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농구에서. 쿼터가 뭐예요? 쿼터가 4분의 1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제 15분이란 뜻이잖아요. 15분. 거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제 15분인데 걔가 분수로 따지자면 4분의 1인 거죠. 왜 4분의 1이에요? 60분을 4분의 1등분하면 15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쿼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분수를 수도 없이 써요. 뭐 하프타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하프타임. 하프타임 뭐예요? 30분 쉬는 시간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타임의 절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용어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리는 좀 그게 덜하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그 도량형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뭐 정육점에 상근, 두근 뭐 이런 거 좀 쓰지만 요즘에는 그냥 킬로그램으로 보통 다 달죠. 편리한 걸 되게 많이 추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결국엔 머리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수를 쓸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안 보니까 더 어렵죠. 안 보니까. 자주 안 다루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이유를 들은 건 뭐냐면 분수 안에는 연산이 2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복잡하죠. 자, 보세요. 분수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아까 3분의 2 이걸 한번 봅시다. 자, 3분의 2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사과를 4개를 갖고 있는데 둘이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럼 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나누기 2를 하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가면 돼요? 2개씩 가져가면 돼요.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과를 내가 2개밖에 못 구했어. 그런데 애들이 3명이야.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3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럼 고민이 되죠. 하나씩 주면 한 명이 못 먹고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이럴 순 없잖아요. 똑같이 먹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과 하나를 3등분을 똑같이 하는 거죠. 3등분을. 그럼 두 번째 사과도 3등분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져간 건 뭐야? 한 사람당 3분의 1씩 주는 거예요. 3분의 1. 너도 3분의 1, 너도 3분의 1 다 줬어. 그럼 두 번째 사과도 또 몇 개씩 가져가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럼 나는 결국 3분의 1을 몇 개 가져간 셈이에요? 2개 가져간 셈이에요. 3분의 1이 2개니까 난 얼마를 가져간 거야? 3분의 2를 가져간 거죠. 즉 2를 3명이 나눠 먹으면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즉 2 나누기 3은 3분의 2라는 분수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했잖아. 지금 3조각으로 먼저 나누고 그거를 몇 조각 가져갔어? 2조각 가져간 거죠. 같은 크기를. 그러면 3조각으로 똑같이 나눈다에 뭐가 들어가? 나누기 3이 들어가고 그 중에 2조각을 가져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죠. 즉 3분의 2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나눗셈과 곱셈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입으로 할 때 자꾸 뭐라고 말해야 돼? 3등분 한 것 중에 2조각. 3등분 한 것 중에 2조각.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해야 돼. 4분의 3은 뭐야? 4등분 한 것 중에 3조각. 등분이란 말 어려워? 그럼 똑같이 4수로 나눈 것 중에 3. 이런 표현을 그냥 정말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수는 그 안에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동시에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지. 이건 결국 뭐랑 연결된 거냐면 이건 비율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비율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배우는 연산은 어떨 것 같아요? 연산.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이런 거 하잖아. 2와 4분의 1 더하기 3과 4분의 2는 뭐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 자, 더하기가 가능한 거는 크기가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더하기는 단위가 같을 때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4분의 1하고 뭐 3과 4분의 3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면 이 두 개는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단위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수죠.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건 얘들은 수라는 거죠. 5학년이 됐어. 자, 분모의 크기가 다른 애들끼리 분수를 더한단 말이에요. 2분의 1이랑 3분의 1 같은 걸 더해요, 걔네들이. 그럼 여기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일단 더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의 단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수인 거죠.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더할 때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통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더 할 수 있다 없다?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분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분수의 곱셈이라는 단원이죠. 분수의 곱셈. 이 5학년 2학기 때 배운 건데 분수의 곱셈 단원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3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2분의 1이 3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만큼은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아,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이야. 그래서 걔를 2분의 3이라고 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2분의 1은 뭐냐면 처음에 수예요. 2분의 1은. 그죠? 근데 곱하기 3 할 때 3은 무슨 뜻이냐면요. 개수예요, 개수. 2분의 1이 3개 있어.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2분의 1하고 뒤에 있는 3하고 단위가 같나요? 다르죠. 그죠? 이 분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비율이에요, 여러분. 비율. 이 뒤에 오는 수. 걔가 곧 횟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그 뒤에 거는 그럼 횟수라고 칩시다. 그럼 걔는 그러면 자연수니까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같은 거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같은 거? 그럼 뒤에 거 무슨 얘기야? 그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2분의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몇 등분 했단 얘기야? 3등분 했단 얘기야. 그 중에 몇 칸? 한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잖아. 선생님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누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는 분수의 형태는 정상이죠. 이런 정상적인 것들의 비율을 연결할 때 곱하기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몇 배 이런 의미니까. 이제 5학년 거랑 다시 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수 안에 나눗셈과 곱셈이 동일하게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런데 이 나눗셈과 곱셈이 공존하지만 실제로 분수에서는 곱셈으로 그것을 표현한다. 네. 이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이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늘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수가 가지는 그런 어떤 이중성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항상 이게 수인지 아니면 비율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나눗셈을 할 때 이게 등분제인지 포함제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구별하는 게 의미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분수도. 이게 수야? 아니면 비율이야? 이걸 체크하는 것이 안 되기 시작하면 5학년 2학기서부터는 거의 계산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는 막 비율과 뭐 수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분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이들이 분수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원래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전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다시 찍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과 또 이런 즐거운 시간 가져서 전 되게 좋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해요. 엄청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 원인을 파악하고 왜 그런지 자꾸 생각해보는 거를 저는 되게 즐겨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을 조금 덜 헷갈리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뭔가 항상 좀 부족해요. 그 연결 부위가 뭔가 좀 어색하다고나 할까?
막 볼트가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미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수학을 배우는 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점점 깊이 있으면서도 그 연결되는 그 고리가 되게 분명한 거. 그런 건 사실 전 되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영어를 진짜 잘한다면 그 영어로 된 교재를 익혀서 그걸 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과서가 가진 한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문제집도 그렇고 뭐든지 기본은 교과서인데 그 기본의 교과서 자체가 약간의 틀어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본으로 만든 문제집은 당연히 약간의 틀어짐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볼 때도 지나치게 맹신하기보다는 왜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가 안 돼 있지?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집요하게 조금 파고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걸 파고들 힘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왜 그런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좀 기네요. 좀 길어. 좀 많이 기네. 좀 많이 길어. 짧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분수한테는 조금 얽힌 게 많아갖고 얘한테 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막도 없는 영상 보시느라고 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자막을 일일이 다는 게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 부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 안녕.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